자, 우리가 지난 수업부터 그 입자상 오염물질 공부하고 있는데 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경우에 따라 이렇게 대기 오염을 만약에 공부한다 이러면은 더더군다나 이 입자상 오염물질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방송국에서도 이 먼지 때문에 우리한테 뭐 좀 촬영 요청이 와서 내일도 뭐 KBS 방송국에 또 오고 뭐 이러는데, 여하튼 이런 먼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흔하게 사용할 말이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지만 에어로다이내믹 다이애미터 해서 공기 역학적 입경, 우리말로. 자, 그냥 다이애미터면 다이애미터인데 공기역학적 에어로다이내믹이라는 말이 무엇 때문에 붙는가, 이걸 오늘 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역학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정확하게 짚는다고 했는데, 실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보면은, 그 공기 중에서 수명이라는 게 있겠죠. 그 먼지가, 몇 달씩 공기 중에 살아남을 수도 있고, 공기 중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무거워서 바로 깔아앉는 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공기역학적 입경이라는 말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이 respiratory tract라는 말이 뭡니까? respiration, 호흡한다는 말이고, tract는 기관이죠. 기관지에서 입자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두고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만들게 되는데, 자, 기관지에 사라진다는 건 결국 기관지는 침적되는 거고, 그 현상은 두 가지 팩터. 하나는 particle size, 파티클의 diameter, dp와 그다음에 particle의 density, particle law of particle.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가진 물리적인 그 크기와
또 그 물질의 density, 밀도 두 가지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공기역학적 입경이란 말은 어떤 물질이 그 유닛 density가 밀도가 1세제곱미터 부피에 1 마이크로그램, 미안합니다. 1g.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의 비중을 1ml가 1g이라고 하죠, 그죠? 그 같은 성격.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1g per cubic cm보다 더 가벼운 물질이라면은 공기역학적 직경이 더 커질 테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이라 그러면 공기역학적 직경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이라는 말은, 에어로다이내믹 다이아미터란 말은 그 물질이 실제 얼마나 어떤 체류할 수 있느냐. 무거운 물질은 작아질 테고 가벼운 놈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래서 어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미터라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거 설명을 좀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의 직경을 안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물질의 어떤 밀도를 같이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에어로다이내믹 다이아미터를 구하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자, 이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실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의 두 가지 성격을 이용해서 공기 역학적 입경을 구하는 수식을 제시했는데, 그 공식은 바로 우리가 어떤 에어로다이내믹이라는 그 미지의 함수들에 대비해서 어떤 주어진 물질의 입경이라든가 밀도라든가 또는 그 물질의 커닝햄 코렉션 팩터의 어떤 비율로 그 물질의 어떤 루트 값을 채워주는 이런 형식의 임피리컬 포뮬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입경이 2마이크로 이하가 되면은 이런 그 물리적인 특징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2마이크로가 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밀도와 크기만 하면 바로 공기역학적 직경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는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마이크로보다 큰 입경일 때는 Kc 값은 무조건 유니티 1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 값은 우리가 작은 거는 정의할 수 없지만 큰 거에 대해서는 이 값이 1로 근접하게 되고, 그리고 앞서서 이 에어로다이내믹 다이아미터의 밀도라는 것은 이미 1g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이 부분은 1로 어떤 유니티로 서로 캔슬하고 되고, 아래쪽은 1이라는 게 정의가 됐으니까 The aerodynamic diameter는 이모의 입자의 직경 곱하기 그 밀도의 2분의 1성, 이렇게 approximate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가 입경이 5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밀도가 4g per cubic centimeter라면은 공기역학적 직경은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밀도 4의 2분의 1성, 그래서 10이 되는 거죠. 그죠? 밀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 크기보다는 공기역학적 직경은 이 물질의 밀도 때문에 실제 2배 더 크게 됐다.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공기역학적 직경이라는 말을 이제 좀 자주 보게 돼서 조금 더 응용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로진 램멀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하나 더 보게 되는데, 자,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우리가 2장 처음 시작할 때 62쪽에 보면은 그림 2-의 입자의 분포를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했죠. 그림 2-에 첫 번째가 개수 농도 분포, 파리클 하나씩 카운팅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다이미터에 이 공기역학적 입경이라는 게 실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먼지를 사이즈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기계적으로 그 먼지를 잡아낼 때 입자의 크기별로 다 분리할 때 바로 공기역학적 직경이라는 게 중요한데, 물리적으로 그 크기의 영역별로 입자들을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이 개수 농도 분포라는 것은 어떤 이제 X축 입자의 지름에 따라서 어떤 크기의 영역에 입자가 몇 개씩 있다. 사실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선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영역에 몇 개를 이어주니까 이렇게 이제 스무스한 커브가 나오죠. 그죠? 두 번째는 표면적으로 가니까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유리했다는 거고, 부피나 질량으로 갔을 때는 듀얼 디스트리뷰션. 자, 이걸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실내나 뭐 바깥에 존재하는 이런 그 먼지를 우리가 필터를 이용해서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기적으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어떤 이런 분진을 채취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채취한 건데, 여기 파리클 다이아미터 보시면 이게 이제 공격학적 직경이 되겠죠. 공격학적 직경과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최소 0에서 3.5, 그 다음에 3.5에서 5.5, 5.5에서 7.5. 자, 하나의 어떤 컷 오프 레인지 안에서 지금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그 크기별로 먼지를 다 채취했고, 그 다음에 그 크기별로 먼지가 얼마나 존재하나를 이제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X축에는 이 크기 영역의 중심, 그러니까 0과 3.5의 중심이 1.75, 3.5, 5.5의 중심이 4.5 이렇게 이제 X축에 표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런 그 입자의 분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62쪽에서 본 개수 농도 분포의 어떤 하나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죠. 실제 현장에서 분진을 어떤 사이즈 영역별로 7개의 사이즈 영역별로 나눠서 분진을 채취하니까 가장 미세한 영역에서 분진이 이 지금 상대 분포라고 표시했는데, 실제 로우 프리퀀시는 286개의 먼지, 450개의 먼지, 세 번째 영역에서 1000개, 네 번째 각각의 영역에서 먼지의 숫자를 측정을 하고, 그 숫자를 전체 다 더하면은 총 2966개의 먼지가 카운트가 됐습니다. 3000개 가까이. 먼지를 카운트한다는 게 좀 황당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먼지 하나하나의 성분을 다 들여다볼 때는 저렇게 분리를 다 해서 보게 되는데, 자, 약 3000개 가까운 먼지를 이 분모를 2966으로 해서 개별 개수를 나눠주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relative frequency 9.6%, 15.2%, 33.7%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표시가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이런 그 누적된 상황을 보면은 최초에 가장 먼지가 큰 쪽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몇 프로입니까? 6.1%. 그 다음에는 8%인데 누적해서 보면 14.1%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세 번째는 19%인데 아래쪽과 누적해주면 33%. 그 다음에는 61%, 81%, 90%. 가장 작은 쪽에서 누적하면 10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리적으로 어떤 먼지가 영역별로 카운팅이 됐을 때, 어떤 exponential 함수, 지수 함수적인 표시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룹에서 이렇게 먼지를 채취했을 때 가장 대표가 되는 그 50%가 이 분율이 50%가 이루어지는, 자, 이 0에서 100%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50%가 되는 부분을 내 입경을 수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진 램멀러 분포라고 하는데, 로진 램멀러는 바로 이런 일종의 벨 형태, 노멀 디스트리뷰션 통계학에서 정규 분포를 띠는 자료를 바로 지금 지수함수적으로 누적 도수의 형태로 전환하는 수식을 제시했고, 이제 당분간 우리가 이 먼지를 이야기할 때 D50 어떤 먼지를 집단으로 채취했을 때 그 먼지를 대표하는 입자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진은 자유롭게 찍도록. 칠판을 반밖에 못 쓰니까 답답하고만. 일단
됐어. not zero. dot dot. 원점 이야기할 때 t 빼기 t not 뭐 이런 식으로 표기 많이 해서 최초의 출발점 이무의 시간. 자, 당분간 다음 퀴즈에 바로 물어볼 어떤 수학적인 내용들인데, 자, 하여튼 미세분지는 저렇게 뭐 기침하는 사람들인데, 조만간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그런 거 있죠. 거기서 또 분진을 좀 촬영해 달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통계학적으로 정규 분포, 뭐 항상 이렇게 종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런 분포를 표기할 때는 그런 이런 분포를 수학적으로 어떤 적분 함수식을 이용해서 엑스포넨셜 함수하고 연결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초에 아까 우리 스크린에 본 것처럼 입자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것을 누적 함수 형태로 바꿔줬죠, 그죠? 뭐 이렇게 누적 함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거치게 되면 최초에 정규 분포를 누적 함수로 바꿔주는 것을 R, 로진 램물러라는 그 R을 따서 R, 그 다음에 100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베이타 dp의 n, 이렇게 이 함수에만 집어넣으면 모든 입자의 분포는 하나의 단일한 누적 분포 형태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베이타는 입자 특성 계수라고 해서 particle characterization coefficient 이야기했고, dp는 그 입자의 직경이 되겠죠. 그다음 n은 인덱스 넘버라고 해서 어떤 지수가 되겠고, 자, 이 모양만 갖추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자, 하나의 예로서 sample calculation for medium diameter. medium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중앙값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누적 분포의 형태로 바꿨을 때 정확하게 누적 함수가 50% 형성되는 곳, 이것을 우리는 dp50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 50은 전체 먼지의 크기를 1등에서 100등으로 세웠을 때 50등 하는 녀석의 입자의 직경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실제 정규 분포의 함수를 누적 분포로 바꿔서 50등, 100등 중에 100명 중에 50명, 뭐 50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으로 바꿔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에 의해서 100으로 세웠을 때 50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100분의 50은 0.5가 되고, 나머지는 EXP 베타의 dpn성 로그를 씌워주면 로그 0.5 마이너스 베타 dp50 n, 베타 값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중위경, 우리말로 중간 위치에 입경이란 말로 중위경 또는 dp50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위경을 알고, 인덱스는 보통 일정봉으로 주어질 때가 많은데 로그 2 나누기 중위경을 하면은 입자 특성 개수인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자, 문제도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먼지를 어디서 한번 자, 채취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인덱스 넘버는 기본적인 우리가 1g per cubic centimeter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에어로다이내믹 다이아미터 특성을 갖는 경우는 1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아서 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입자들의 뭉치의 BP50, 50% 해당하는 직경이 4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what is the percentage of particles with diameter larger than 20 마이크로미터? 20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큰 놈은 전체 정확하게 몇 퍼센트입니까? 이걸 이제 계산하려면 내가 숙제로 내고 싶은 유혹은 있지만 참고 다 풀 테니까 걱정하지. 자, 일단 이 문제만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것이 50%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중위경이 40이다. 그러면 20보다 큰 놈은, 응? 20보다 큰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50보다는 크겠죠. 그죠? 자, 근데 그럼 실제 20보다 큰 걸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함수의 특성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구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베타 값은 중위경이 40이니까 자연 로그 2 나누기 40이 되겠고, 자, 20보다 큰 녀석들은 R은 100 곱하기 EXP의 마이너스 베이타 20.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하나의 함수로 엮어주면 되겠죠. 베타 값 정해져서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중위경이 40이라고 주어졌고 20보다 큰 경우의 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조합해서 로그 2와 2분의 1 이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결과적으로 70.7%. 이 말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2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질문을 작은 쪽으로 물으면은
29.3%가 되는 거죠. 질문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項目은 기다리던項目이 맞네요. 자, 5가지의 문제를 내는데 1번 빼고는 여러분 눈을 상당히 현혹시킬 테니까 절대 쏙지 말고 잘 풀도록. 문제가 한글로 돼 있어. 숙제 내느라고 그냥 서서 번역을 해야 되니 나도 괴롭네.
별거 아닌 함수인데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응? 자, 시험 제출 방법, 제출 시간 전과 동일하고, 오늘 무슨 요일? 월요일이죠? 아, 수요일이죠. 자, 다음 주 화요일 11시 59분까지. 금요일이 또 휴일이니까, 로진 램블러와 입경을 또 열심히 즐기면서 한 주를 보내기 바랍니다. 아, 질문. 몇 번? 네, 4번인데. A. 0.065A. 대문자 A. 공식하고 조금 다르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지. 자, 좀, 응? 먼지하고 많이들 좀 친해졌습니까? 응? 뭐, 질문? 이야기해보세요. 이거는 and. 입경지수는 2고, 입경지수는 0.12 마이크론. Particles with diameter less than 15 micrometer are 67%. What is their dp? 50. 자, 하여튼 먼지가 지금 오케이. 그렇지. 프로에 쓴 게 아니라 정규분포 함수 벨 형태를 아까 그림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100% 누적 함수로 변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는 그냥 참고할 사항,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R 그거면 잘 이해.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공식 보여준 거고, 이거는 뭐 참고하라는 얘기고. 지름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아까 그림 봤잖아. 이 지름은 크게 증가하고, 실제 분포는 이렇게 되고, 여기 작은 쪽으로 100% 채워지는. 자,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